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혼과 건강, 이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흔히 결혼하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같은 걸 보면요. 결혼이라는 게 건강에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양날의 검이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기혼자들이 더 건강한 경향은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건 관계의 질입니다. 아, 관계의 질,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 이게 우리 몸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장 질환이나 당뇨, 또 일부 암 같은 것들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아, 심장질환, 당뇨, 암까지요? 네. 그리고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회복 속도도 더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회복 속도까지? 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요, 이 행복한 결혼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이 꾸준히 운동하는 거나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만큼 클 수도 있다고 봐요. 와, 정말요? 운동만큼이나요? 네.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강력한, 뭐랄까, 예방 건강 조치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관계를 잘 가꾸는 게 곧 건강관리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힘든 결혼 생활은 듣기로는 흡연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비유도 있던데요? 네, 그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관계는요, 비만 위험을 높이고요. 비만이요?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위험도 높이고 또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아, 네네, 대사증후군. 네, 그 발병 가능성까지 높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이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때 필요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예를 들면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거요. 아, 투쟁 도피 반응 호르몬.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필요한 게 아니라 관계 스트레스처럼 만성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몸 전체에 뭐랄까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켜요. 염증 반응이요? 네. 잠깐의 염증은 상처 회복 같은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 염증은 달라요. 몸 안에서 계속 작은 불씨가 타는 것처럼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게 결국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심장병,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요. 아,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몸의 화학작용까지 바꿔놓는 셈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과식하거나 운동 안 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빠지기도 쉽잖아요. 그것도 문제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실제 실험실 연구에서도 부부가 막 다툴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게 관찰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측정이 돼요. 감정이 바로 신체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이런 결혼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증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우울증이요? 네. 근데 우울증 자체도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거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건강 전반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배우자가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지해주면 당연히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정서적인 지지는 중요하지만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질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요. 그 돌보는 배우자, 즉 간병인의 면역 반응이 약해지고 상처 치유도 더뎌지고 몸의 염증 수치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군요. 네, 심지어는 아픈 배우자보다 돌보는 배우자의 혈압이 더 높아지는 뭐랄까 공감 반응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감 반응. 참 아이러니하네요. 서로의 습관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면서요. 자료에서 건강 전염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건강 전염. 이게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서로 닮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나쁜 습관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흡연이나 음주 습관도 그렇고요. 식습관도 그렇죠. 실제로 한쪽 배우자가 비만이면 다른 배우자의 비만 위험이 거의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배나요? 와, 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더 중요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망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또 생리적으로도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이거나 끊어낼 방법이요. 당연히 해결책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상담이요? 네. 그리고 자료들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그중에서도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요. 적극적 경청. 그냥 잘 들어주는 거랑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나 의도까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의도로 말하는구나 하고요. 아, 판단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 네, 이게 갈등이 막 심해지기 전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해로운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 걸 막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막 서로 비난하거나 옛날 얘기 꺼내지 말고 지금 문제에만 딱 집중해서 얘기하는 공정한 싸움 원칙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감정이 격해진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잠시 멈추는 거?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픈 배우자를 돌볼 때는 공감해주고 감정을 잘 확인해주는 게 특히 더 중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 스트레스가 장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새는 장 현상.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가 장 내벽의 투과성, 그러니까 방어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벽을 손상시킨다고요? 스트레스가요? 네, 원래는 장 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이나 독소 같은 물질들이 이 장벽이 약해지면 혈류로 새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새는 장. 네, 이렇게 되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여러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물리적인 장벽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네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걸 넘어서 신체 건강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건강관리 목록에 결혼 유지, 이걸 넣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질 자체가 건강에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에서 그냥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 골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골조, 멋진 비유네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갈등을 좀 더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다지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관계와 건강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지금 내 관계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나의 웰빙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